네, 크립토 이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크립토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 최재원 운영자와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코블린의 IBC 훈련대대를 운영하고 있는 최재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처럼 이렇게 하락장이 지속될 때 블록체인 기업에 대한 VC들의 투자도 주춤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수치적 변화가 있나요? 네, 하락장 영향으로 이제 2020년부터 이제 개인 투자자의 투자 규모가 줄어든 것과는 좀 다르게 VC들의 이제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투자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던 상황입니다. 22년 상반기에 암호화폐 투자 규모는 290억 달러인데 이제 2021년 전체 투자 규모와 비교했을 때 약 20억 달러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최근에 공개된 8월 투자 상황을 보시면은 이제 13억 6천 달러로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큰 폭으로 줄지 않았는데 최근에 한 8월, 7월 이때쯤부터는 좀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그러니까 굉장히 뛰어난 소수의 프로젝트로 보통 자금이 몰릴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커뮤니티에서는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나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암호화폐 기업에 투자하는 VC들의 이제 투자도 좀 줄어드는 영향에 이제 커뮤니티 내부에서도 진짜 겨울장이 왔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이제 올해 하반기에 전년도 이제 하반기에 불장을 방불케 하는 투자 규모를 유치한 프로젝트가 이제 커뮤니티 내부에서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하락장, 뭐 겨울장이라고 표현하셨는데요. 겨울장이 왔음에도 마치 굉장히 불장, 상승장일 때인 것처럼 큰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 프로젝트가 있다 말씀이시죠. 소개를 투자자들이 엄청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어떤 게 있나요? 이제 그 주인공이 에토스랑 이제 수이 네트워크를 개발하고 있는 미스틴랩스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이제 에토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 기준으로 약 지금까지 5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받았고 이제 미스틴랩스 같은 경우에는 하나 기준으로 이제 4,85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지금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또 더욱이 이제 두 프로젝트 모두 이제 블록체인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이제 A16나 그 FTX 벤처스 등이 투자를 주도하면서 이제 조금 더 커뮤니티의 관심을 한 번에 모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말씀하신 이 에토스나 미스틴랩스가 이렇게 엄청난 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던 배경이 있을까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는데요.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메타로 사명을 변경했던 페이스북이 이제 3년 동안 개발을 지속해오고 있던 블록체인 프로젝트 DM을 계승했다는 약간 기대감이 있고요.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놀로틱 블록체인으로 이제 대표되는 솔라나가 이제 약간 좀 계속 지속적인 이슈가 있어가지고 이제 솔라나를 대체할 수 있는 약간 차세대 블록체인이다 하는 기대감으로 이제 이렇게 많은 돈을 모으고 커뮤니티의 반응도 좋지 않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의 머릿속이 바빠지는 소리가 이제 저는 좀 들리는데 일단 첫 번째로 하나씩 짚어볼게요. 그 모놀로틱 블록체인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제 솔라나가 대표적으로 좀 강력한 단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고자 만들어진 블록체인이잖아요. 에토스와 수이도 이제 그 블록체인 강력한 이제 거래 처리 능력과 좀 안정성을 기반으로 이제 사람들이 수요가 늘었을 때도 이제 안정적으로 블록체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안정적인 합의 구조와 안정적인 거래 처리 능력을 동시에 보유한 그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모놀리틱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데 그 솔라나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그 모놀리틱 블록체인의 원조는 이더리움인데 솔라나가 이더리움 킬러를 자처하고 나왔는데 이 뒤에 지금 설명하신 에토스와 수이 네트워크 미스틴랩스가 만든 요 친구들은 그 이제 솔라나 킬러를 자처하고 나온 약간 그런 상황인 거죠. 그 DM에 대한 얘기 하셨는데 DM을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참고로 이제 DM은 페이스북 시절에 페이스북이 만들었던 암호화폐잖아요. DM의 계승작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왜 DM으로 나오지 않고 이렇게 코인이 쪼개져서 나온 거죠? 이제 DM이 사명을 변경한 메타 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이제 메타로 바꿨듯이 이제 웹3 기업에 굉장히 이제 관심이 많은 대표적인 웹2 기업입니다. 그렇죠. 이제
페이스북 당시에 이제 네. 19년이죠. 네. 19년에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통화 프로젝트인 리브라를 발표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웹3 시장에 진출을 알렸는데요. 네. 이제 2020년에는 이제 리브라라는 프로젝트를 DM이라고 이제 사명을 변경하고 네. 전용 지갑인 노비까지 공개하면서 좀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노비가 이제 그 우리 조선시대 노비가 아니라 NOVI라고 해서 지갑 이름이죠. 네, 맞습니다. 네네. 네. 혹시 이제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요. 제가 예, 구현을 했습니다. 노비라는 지갑도 공개하면서 아주 의욕적으로 했는데 네.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네, 결론적으로 이게 디지털 통화 프로젝트다 보니까 네. 뭐 미국 정부 당국에서 너 지금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거냐 그렇죠. 이러면서 지속적으로 압박을 해오다가 결국 올해 1월에 이제 DM이라는 회사의 기술을 매각해 버립니다. 아, 네.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이제 DM에 대한 지원을 끊으면서 이제 DM이 붕 떠버리게 된 거죠. 포기를 한 거네요. 네. 예. 아, 그러면은 메타가 이제 포기를 한 건데 구 페이스북 현 메타가 네. DM을 포기를 했고 이 상황과 앱토스 미스텐랩스는 또 어떻게 엮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DM 직원들이 이제 이러한 상황에 좀 굴복하지 않고 네. 앱토스와 미스틴랩스라는 새로운 회사로 설립하면서 네. 이제 DM을 구축하던 블록체인 기술을 그대로 계승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DM의 블록체인 기술은 이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오픈 소스였기 때문에 네. 약간 좀 뭐 저작권적인 법적인 이슈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었고 이제 기존의 우려가 좀 많고 미국 정부 당국의 제재가 좀 강했던 이제 디지털 통화 컨셉을 버리고 그냥 레이어 1 블록체인으로서 이제 컨셉을 확실히 해가지고 지금 계속 개발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러면 이게 약간 복잡하니까 정리를 좀 하면 네. 그 구 페이스북 네. 현 메타에서 네. 코인을 만들었어요. 이 디지털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코인을 만들었는데 이게 너무 이제 미국 정부 당국이 보기에 괘씸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네. 여러 가지 압력이 들어갔고 결국에 메타가 이것을 포기했더니 네. 이 물건은 멀쩡한데 하여튼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계속할 수 없는 물건이라서 이 물건을 만들고 관리하던 직원들이 새로 회사를 두 개를 차려가지고 말하자면 들고 나온 거죠 시장에. 네, 맞습니다. 이런 상황이죠. 그렇다고 하면 뭐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그 솔라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솔라나 킬러로 요 두 가지 코인이 이제 나왔다고 했는데 솔라나와 이 두 가지 코인은 어떤 관계가 있죠? 왜 솔라나 킬러죠? 일단 솔라나를 먼저 설명드리자면은 네. 이제 작년 이제 하반기쯤에 암호화폐 이제 상승세가 있었잖아요. 네. 이제 레이어 1 블록체인들이 약간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암호화폐 상승장을 견인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이제 당시 솔라나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빠른 거래 속도와 저렴한 수수료로 이제 정말 비교적 이제 느리고 비싼 이더리움을 대체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 당시에 네. 3개월 동안 약 35달러에서 260달러까지 성장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줬었습니다. 이게 또 시가총액 면에서 봤을 때는 네. 이제 4위까지 올라가면서 와. 정말 이더리움 킬러로 솔라나가 약간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네. 그런 커뮤니티 분위기까지 합쳐지면서 네. 더 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그러네요. 거죠. 지금 차트를 보니까 엄청나게 한 7배 예. 이상 네. 오른 거죠. 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게 왜 문제입니까? 왜 솔라나 킬러가 됩니까? 이게 솔라나의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만 들으시면은 아 솔라나가 정말 이더리움 킬러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이제 솔라나의 CEO가 스스로 이제 솔라나의 저주라고 표현한 좀 네.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바로 블록체인 중단 현상인데요. 네. 이제 블록체인 중단 현상은 이제 네. 블록체인에 문제가 발생해서 블록 생성을 더 이상 할 수 할수 없는 없는. 예, 상황을 뜻하는데 좀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두꺼비 집이 내려가가지고 정전이 된 상태라고 그렇죠. 아우, 네.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심지어 네, 네. 이 솔라나는 정전이 굉장히 잘 되는 블록체인으로 아유, 맞습니다. 꼽힙니다. 또 이제 솔라나가 메인넷 출시 이후 네.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체인이 중단되어 왔는데 네. 이제 엊그제 이제 또 체인이 중단됐거든요. 네. 그래서 2020년만 해도 벌써 2022년만 해도 벌써 8번이나 그렇죠. 네. 중지가 되었습니다. 아니 진짜 신기한 게 이 솔라나는 사실 이렇게 정전이 자주 되면 네.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가격은 그다지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신기하고
어쨌든 그러면 솔라나 킬러라고 이제 소개를 하셨는데 네. 에프토스하고 미스틴랩스는 네. 당연히 이제 블록체인의 운영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안정적이다. 뭐 이런 얘기겠어요. 이제 그 앱토스와 수위의 좀 특징을 말씀드리자면은 네. 네. 이제 두 프로젝트 모두 이제 DM을 개발하던 무브라는 언어를 바탕으로 이제 무브. 네. 네. 블록체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음. 이제 기존에는 이제 솔리디티와 러스트로 그렇죠. 예, 보통 이더리움이 솔리디티, 솔라나가 그다가 러스트. 러스트. 네. 블록으로 이제 블록체인을 주로 구성했더라면 네. 이제 그 장단점을 좀 보완해서 좀 더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무브라는 언어를 이제 DM 시절에 개발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두 모두 이제 무브를 기반으로 이제 병렬 실행이라는 이제 블록체인 병렬 실행이라는 이런 개념을 네. 블록체인에서 좀 안전하게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징을 각각 말씀해 주셨는데 가장 큰 두드러지는 차이점이 있다면 또 어떻게 차이점이 있을까요? 앱토스와 수위는 일단 네. CEO가 이제 DM 출신이었다라는 음. 것만 빼면은 그냥 정말 솔라나와 이더리움처럼 서로 다른 블록체인인데 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병렬 실행을 이제 실행하는 방법도 서로 네. 이제 방법이 다르고요. 네. 네. 이제 무브라는 언어를 쓴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무브의 버전도 다릅니다. 아. 앱토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DM을 구성하던 이제 그 버전을 그대로 사용한 네. 케이스고 네. 이제 수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DM이 무브라는 언어를 개발할 당시에는 NFT랑 약간 게임파이 쪽이 인기가 많이 없었어요. 그렇죠. 예. 하지만 이제 수위의 개발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NFT와 게임파이가 약간 좀 각광을 받으면서 약간 좀 잘 되는 걸로 보고 이제 우리도 저거에 좀 최적화하면 좋겠다 싶어서 네. 이제 수위 전용 무브를 좀 만들었군요. 약간 개조시킨 거죠. 아. 이게 단순히 그러니까 설명을 하시면 앱토스는 그냥 DM에서 포크를 해서 따온 거고 네. 수위 같은 경우는 NFT가 원래는 안 됐는데 네. 그걸 할 수 있게끔 약간 코드를 손을 본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게 안 됐다고 표현을 하기는 좀 어렵고 네. 약간 네. 좀 더 NFT와 게임파이도 좀 최적화돼서 최적화할 수 네. 있도록. 약간 방금 말씀드린 좀 빠른 이 트랜잭션이랑 두 가능하게. 회사가 인적 구성도 좀 차이가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술적인 차이가 오는 이유가 한번 제가 이걸 조사하면서 알아봤는데 네. 이제 앱토스의 CEO는 모 샤이크라고 네. 이제 DM 내에서 블록체인 파트너십을 담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앱토스 자체도 약간 좀 파트너십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지금 기존에 솔라나에 있던 개발자들을 대거 영입해가지고 메인넷을 출시하기 전부터 약간 네.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유치했다든지 네. 네. 그런 면에서 좀 우수한 성적을 약간 좀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수위의 마이스티랩스 같은 경우에는 네. CEO가 이제 무브라는 언어를 개발한 개발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NFT랑 게임파이에 맞춰서 본인들이 필요한 미세 조정이 네. 가능하겠네요. 가능한 그런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었던 거죠. 네. 말씀하신 거를 쭉 한번 정리를 해보면 네. 어쨌든 하락장 속에서 어떤 새로운 이제 투자처를 계속 찾는 사람들이 요즘 주목하고 있는 코인 중에 하나로 코인 중에 이제 두 개로 네. 앱토스하고 어떤 수이 네트워크라는 두 가지 코인을 이제 소개를 해주셨고요. 두 가지의 공통점은 구 페이스북 현 네. 메타가 만든 DM이라는 암호화폐 플랫폼을 그대로 포크해서 이제 가지고 왔는데 약간 뭐 수이 네트워크 쪽이 좀 더 NFT라든지 이런 게임파이 쪽에 최적화되어 있다라는 차이점은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DM이라는 공통적인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인 것이고 네. 그리고 이 네트워크들은 굉장히 좀 뭐 병렬 처리, 기술적인 부분들은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습니다만 안정적으로 블록체인은 운용 가능하다. 네. 그래서 마치 이런 투자를 많이 받는 것이 작년에 이제 붐을 일으켰던 솔라나의 어떤 그런 모습과 비슷하고 네. 하지만 솔라나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장래가 좀 기대가 된다. 뭐 이런 네. 정도로 좀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네. 일반 투자자들은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일반 투자자들도 이제 메인넷이 나오기 전에 네. 토큰을 좀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네. 이제 인센티브 테스트넷이라고 네. 어. 있는데
인데 이게 또 마냥 열려 있다고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약간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약간 좀 기술적인 조건 같은 게 요구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에토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스트넷에 참여하는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고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노드를 돌려줘야지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하지만 이제 우리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런 인센티브 테스트넷은 좀 참여하기 어렵잖아요. 네. 대신에 이제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이제 공개되지 않은 에어드랍들이 혹시나 숨어 있을 수 있으니까 앱토스나 수이 기반의 이제 지갑들도 많이 생성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써보시는 거. 업계에서 듣기로는 이미 이 두 코인들에 대한 인기가 너무 높아서 네. 사실 뭐 삼성전자도 삼성 넥스트를 통해서 이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네. 투자를. 근데 이제 너무 투자자가 많이 들어갔다 보니까 네. 보통 이제 이러면은 프로젝트가 무겁기 때문에 네. 막상 상장을 하거나 토큰 공개를 했을 때 가격이 좀 지지부진한 경우가 네.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들도 있던데 혹시 뭐 말씀을 좀 저도 덧대주시면. 그 부분을 인지를 하고 있고요. 네. 일단 결론적으로 이 두 프로젝트 모두 메인넷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그렇죠. 네. 기대감만 되게 부풀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막상 나와봤는데 솔라나처럼 1년에 8번 네. 터질 거라고 솔라나도 나오기 전에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네, 그렇겠죠. 그 당시에 뭐 역대 최고의 TPS를 자랑합니다. 그렇죠. 네. 지금 앱토스와 수이도 이제 역대 최고의 TPS를 자랑합니다를 네. 슬로건으로 내걸어 가지고 지금 마케팅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네. 실제로 이 본인들이 자랑하고 있는 이 강점들이 실현될지 여부에 따라서 약간 토큰 가격이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은 어쨌든 이거는 지금 일반 투자자들이 뭐 투자를 넣거나 할 수는 없는 상태죠. 네, 지금 당장 일반 투자자가 접근할 수 있는 라운드나 뭐 그런 추후에 네. 공개하겠다. 발표한 예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메인넷이 나오지 않은 상태고. 네. 그러면은 저는 궁금한 게 커뮤니티에서는 이 두 가지 이 코인을 가지고 어떤 얘기들을 하나요?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블록체인이고 네. 아까 저번 연도 하반기에 이제 이더리움을 제외한 이더리움도 포함해서 이제 네. 다양한 레이어 원들이 약간 폭발적인 성장을 하면서 불장이 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주목받았던 게 솔라나고 네. 네. 아까 김동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네. 그러니까 솔라나의 제2 버전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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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불장을 견인할 약간 재료로 쓸 수도 있다. 네. 특히나 이제 솔라나의 성장을 주도했던 FTX나 A16가 똑같이 앱토스와 수위에 투자를 들어간 상황.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이 또 불장을 견인하기 위해서 앱토스와 수위를 사용할 것이고 네. 이 코인을 통해서 또 을에 말하는 졸업의 기회를 노리는 분들이 많은 거죠. 이게 보통은 이게 하나만 얘기하면 고민이 없거든요. 네. 이 두 개가 나왔으니까 여쭤보는 건데 네. 어쨌든 이제 여러 가지 자료도 찾아보시고 네. 두 가지를 지금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앱토스와 수위의 공통점은 뭐고 차이점은 뭐다. 둘 중에 하나를 고르신다면 네. 어떤 걸 고르시겠어요? 네. 개인적인 의견이 궁금하네요. 네. 전 정말 개인적인 네. 의견으로 그래도 앱토스를 고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어떤 이유일까요? 일단 우선 수위의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네. 수위가 아까 NFT랑 게임파이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러한 상황과 맞물려서 이번에 이제 수위의 이제 CEO 네. 에반 창이 한국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네. 그 본인이 그렇게 설계를 한 것은 게임파이 섹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P2P 기존에 이제 레이어 원들이 보여줬던 P2P 산업보다는 약간 B2P 산업에 좀 집중을 하고 싶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이제 하지만 에토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블록체인들처럼 P2P 사업에 집중을 하는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솔라나 기반의 개발자들을 영입해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일반 유저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지금부터 조성하고 있는 것이니까 좀 더 사실 이제 마음에 지금은 이 업계에서만 사실 하는 얘기긴 하지만 네. 요즘 같은 경우는 하락장이 오면 이제 이 레이어 원 코인들의 수장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개발자를 확보하는 것이거든요. 네. 잠깐 말씀하셨는데 네네. 지금 앱토스에서는 솔라나의 개발자들을 확보하고 있다고. 네. 그래서 뭐 지금 뭐 무브라고 하면 네. 언어 자체는 똑같지만 네. 사실 또 차이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앱토스하고 수위하고 이런 개발자 수급은 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에반 차응의 인터뷰를 좀 인용해 보자면은 네. 네. 네, 페이스북 자체의 개발자 수만 뭐 10만 명? 10만 10만 명. 명이요. 네. 네. 러스트 개발자 수가 전 그 세계 글로벌 몇 명 정도 되나요?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페이스북 예, 전체보다 낮은 걸로 알고 낮은 있습니다. 걸로 네. 알고 있는데 그러면 개발자 숫자에서도 우위다. 그렇죠. 만약에 정말로 DM을 같이 개발하던 사람들이 지금 전부 다, 당장에는 예. 불안해가지고 당장 합류를 못했지언정, 그러니까 정말 네. 퍼포먼스가 좋고 좀 필요가 있으면은 좀 데려올 수 있는 환경은 좀 마련되어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최재원 운영자 모시고 이 하락장 속에 주목받고 있는 코인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